본격적으로 라이브러리부터 시작을 하면은 또와 이제 스킴 R 두 개의 패키지만 사용했고요. 타이디 모델스는 일단은 불러는 놨는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로드와 체크를 했고요. 앞서 설명한 내용이라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하면은 이제 저는 올 오리진은 객체에 이제 바인드 로스를 해서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를 묶었고 이제 스킴해서 all 오리진 데이터를 먼저 봤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로우와 컬럼 수와 이제 캐릭터와 뉴메릭을 각각 확인을 했고 이런 엘리와 같이 이제 컴플리트 레이트가 50%가 안 넘는 데이터들을 먼저 확인을 했어요. 보시면은 뭐 풀 QC, 펜스, 뭐 미셀레니어스 피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했고 제가 뒤쪽에서는 제가 이제 all 오리진을 all 데이터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얘들을 다 빼줬습니다. 빼준 거는 이제 뭐 풀 QC, 펜스, 미셀레니어스 피처, 엘리, 뭐 셀 타입 그리고 ID도 필요 없으니까 ID까지 빼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걔네들이 지금 미싱 많은 애들인 거죠? 얘네까지는 풀 QC에서 셀 타입까지는 미싱이 많은 애들이고 ID는 예, 인덱스니까 필요 없어서 제가 뺐고요. mutate if라는 함수를 써서 캐릭터 함수를 모두 팩터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화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다 팩터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또 mutate를 써서 보시면은 MS 서브 클래스라는 데이터가 주택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게 숫자로 들어가 있어요. 뭐 10, 20, 30. 그래서 이거는 뉴메릭이 아니라 팩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sFactor라는 함수를 써서 팩터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오버롤 컨디션과 오버롤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디널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형 변수인데 사실 뉴메릭으로 그대로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석을 하면서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상관 분석을 할 때 오히려 이것들이 뉴메릭일 때 좀 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R&D 파일에 이렇게 한 개 더 들어간 건 이제 저도 의문인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뭐 중간에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뭐 토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나씩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거 정리를 한 거를 다시 스킴으로 빼서 이제 봤고 이제 컬럼 수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팩터가 늘어났고 뉴메릭은 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뉴메릭에 있다가 이제 팩터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미싱 데이터들은 이제 조금 다 정리가 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EDA를 이제 하기 전에 EDA를 시작하려면은 질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해서 이게 질문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가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무것도 AIMSCT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AIMSCT에 대한 사전 정보를 좀 모아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AIMSCT는 이제 대학 도시로 유명하고 일단 아이오와 주립대가 위치해 있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상님 맞나요? 이상님? 제 옆 동네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네 6.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이제 기후는 겨울에는 좀 한국 이상으로 춥고 여름에는 이제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좀 더운 기후가 있고 그래서 한국이랑 좀 비슷하지만 좀 더 춥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키백과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질문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으니까 이제 대학까지 오면은 이제 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네이버후드 변수를 잡고 이제 EDA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대학가 근처라면 더 비쌀까라는 이제 관점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렸고요. 이제 코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정말 간략하게 하고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할게요. all 데이터를 1부터 1459까지 분할을 한 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만 가져오기 위해서이고 이제 X축에 셀 프라이스를 넣어서 히스토그램을 넣고
G1 V라인을 넣어서 이제 평균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이제 세일 프라이스가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넣어줬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분포와 이제 똑같고, 이제 V 라인 해서 저희 한 18만 달러 정도의 평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정보를 이제 먼저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른 집가격을 조금 봤습니다. 이제 지역에 따른 집가격을 이제 네이버후드 데이터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네이버후드 데이터가 이제 인접 지역 뭐 그런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분할한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네이버후드를 X축으로 놓고 Y축에 셀 프라이스를 놓고 이제 필을 네이버후드로 넣어서 색 분리를 같이 해줬고요. 이제 지원 박스 플롯을 넣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특징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가까운 네이버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Southern West Part of Iowa University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몇 개 지역들이 있어요. 아이오와 주립대와 정말 가까운 지역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스위수라고 되어 있는 이곳과 뭐 IDOTRR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까먹어서 표시를 못했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딱히 그 대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비싸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싼감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박스 플러스로 봤을 때는요. NR로 시작되는 이런 동네들이 오히려 조금 이렇게 비싼 경향을 좀 보여줬어요. 자, 뒤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럼 또 지역에 따른 이제 방면적이 이제 있을 건데, 그럼 이런 방면적은 네이버후드를 X로 추고, 넣고, 이제 Y의 토탈 피드라고 해서 제가 1층과 2층의 넓이를 다 계산을 더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노리지라는 이 곳이 제일 방 면적이 넓죠. 그러면은 이게 노스리치인가요? 노스리치의 지역이 평균적으로 이제 넓은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정보를 취득을 했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제가 평단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평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트 세일즈 프라이스를 아까 위에 봤던 토탈 피트로 나눠줬습니다. 그럼 이제 평단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평단가 개념으로 봤을 때 아까 봤던 NR로 시작한 이 동네가 이제 평단가가 제일 높은 것 같았고, 여기가 부촌이겠구나, 혹은 뭐 인프라가 잘 돼 있겠구나, 뭐 그런 정도의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오와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로만 이제 추론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추측은 조금 오히려 빗나간 거죠. 보면 스위스가 맨 밑에 있죠. 그러면은 대학가에 가까울수록 뭐 세일즈 프라이스가 낮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학교 위치랑 상관없이 뭐 학군이 좋거나 뭐 그런 데이터로 지역을 묶을 수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할 때 조금 더 유의미한 뭐 분석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한국에서도 이제 학군이 좋으면은 이제 집값이 대체로 높듯이 아이오와주도 그렇지 않을까? 뭐 고등학교나 초중고가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 집값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런 피처를 좀 잡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집의 여러 시설에 대해서 여러 시설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차고, 수영장, 덱, 포치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보기보다는 일단 상관 분석을 다 해보자. 그래서 상관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구글링을 해서 이런 패키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퍼포먼스 애널리틱스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제가 뉴머릭 번수를 그냥 접편하려고 그냥 여기 객체에 다 담아버렸어요. 그냥 나중에 혹시 다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일단 담아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쓰긴 했지만 아무튼 담아놓은 거고요. 제가 몇 개를 뽑았습니다. 이쪽에서. 이거 다 상관 분석으로 하려면은 그 좀 그래프도 안 예쁘게 나오고 유의미한 결과 찾기 힘든 것 같아서 일단은 몇 개를 뽑았어요.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베이스먼트의 면적, 그리고 차고의 면적, 그리고 건축 연도, 그리고 이게 대의 크기와
포치의 크기라는 거고요. 이 덱이랑 포치는 혹시 그 중간에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덱이랑 포치가 뭐냐면은, 덱이랑 포치가 이런 나무 선반 같은 공간을 덱이라고 하고, 우드덱이라고 하고, 그 난간으로 지붕 밑에 빈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을 포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위해서 조금 같이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다시 분석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봤을 때, 이제 전체 상관관계를 뭐 보면은 더 좋겠지만 저는 이제 세일즈 프라이스와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주로 봤어요. 주로 봤을 때 이제 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p-value가 높으면 이렇게 그 세 개의 뭐 이렇게 꽃표가 뜨더라고요. 이제 유의미한 결과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를 설명한 그 페이퍼에서는 이게 뭐에 대한 p-value인지 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한 면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좀 찾아보게 되면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거나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뭐 아무튼 유의미한 결과로서 양의 상관관계가 다 세일즈 프라이스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의 영향을 높이는 데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대 시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수영장을 봤는데 일단은 그 수영장 데이터 자체가 워낙 NA 값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제대로 된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데이터가 NA 값이 들어간 게 이게 단순히 결측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기후와 관련해서 추운 날씨가 아무래도 많이 춥다 보니까 수영장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설치를 안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수영장이라는 데이터 자체는 유의미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덱 같은 경우에는 우드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세일즈 프라이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0에 물려있는 데이터 값들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조금 나눠지는 그룹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드덱이 없는 집단과 뭐 우드덱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 집단을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한번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토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다 합쳐서 하긴 했는데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넘어가 보겠고, 집 면적과 가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first floor와 second floor는 재밌게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 플로어와 세일즈 프라이스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다 높은 p-value를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리모델링 여부가 집 가격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거 제가 미국 부동산 유튜브를 조금 참고를 했는데 이제 보시면 데이터 보시면은 19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관리가 잘 돼서 리모델링을 잘하면은 여전히 좋은 가격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그 리모델 플래그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빌트 이어를 통해서 이게 빌트 이어와 리모델 이어가 같으면은 리모델을 안 한 거고 안 같으면은 이제 리모델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리모델 플래그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어빌트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1950년도 이하이면은 뭐 1950년, 뭐 80년대까지면은 50년에서 80년 이렇게 해서 4개의 클래스를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X에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어빌트 클래스와 이제 Y에 세일즈 프라이스를 넣고 이제 필에 제가 앞서 만들었던 리모델 플래그를 넣어서 그래프 박스 플롯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려봤을 때 당연히 이제 최신에 지어진 집일수록 가격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리모델링 된 집이 당연히 이제 가격이 높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 할 때 이 플래그 역시 변수로 만들면은
분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변형인데 제가 이 집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MS 서브 클래스가 집의 종류거든요. 집의 종류별로 세일즈 프라이스와 리모델 플래그를 한번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50번 종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 안 한 게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190번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 안 한 게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분석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시점에 따른 가격 변화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으니까 그때 이제 집값이 한번 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얼마나 떨어졌는지 뭐 그런 걸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판매 연도 순으로 세일 프라이스를 평균을 내서 X축에 판매 연도를 넣고 Y축에 세일 프라이스를 넣어서 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2008년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약간 떨어졌는데 뭐 사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땐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떨어져서 뭐 판매 연도와는 크게 가격과 관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판매 연도로 봤으니까 이제 판매 월로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판매 월로 보는 거는 이어와 먼스 이제 판매 연도, 판매 월별로 그룹 바이를 쳐서 서머라이즈는 이제 세일 프라이스 민으로 해서 X는 저기 판매 연도 그리고 Y는 세일 프라이스로 해서 페이스 그리드를 이제 이어별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눠지는데 이거 역시 이제 월별로 뭐 특정 월이나 특정 계절에 뭐 조금 판매와 관련된 패턴이 있을까 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한 패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연도와 판매 월 자체가 세일즈 프라이스와 관련이 있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EDA 결과로.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느낀 결론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유혹을 해봤는데 일단은 변수가 8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EDA를 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으니까 뭘 더 고려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긴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뭐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적절한 미국 부동산 지식이 이런 EDA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조금 참조한 게 그래도 스토리라인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제가 EDA의 결과가 결국 피처 엔지니어링으로 이어져야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이제 보통 현업에서 업무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각화를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EDA를 해보고 뭔가 피처 엔지니어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허비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사실 첫 번째에서 조금 빼먹었던 게 제가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처들이 많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뭐 정형화된 일련의 방식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상관계수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상관계수를 사용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마칠게요.